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판사, 검사 고소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임원, 어찌 이런 일이. 네,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는 오영섭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이 공수처의 검사와 판사를 고소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날 재판정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네,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 이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렇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 3건으로 판사와 검사를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세게 나간 상황인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판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하는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멱살을 잡고,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오영섭 대표님 멱살을 잡고, 그리고 그냥 밑으로 이 상 밑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술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오늘 아주 패 죽이고 객값 치러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렸죠. 그리고 술병을 내려놓게끔 만들고, 그리고 멱살을 풀게끔 만들고 대화를 해라, 대화. 그래서 그때의 아주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지성인들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누가 멱살을 잡고 오늘 밑으로 상 밑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술병을 들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것도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자가. 그래서 이 대순진리의 피해자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제가 아주 역력히 봤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순진리의 한 교감은 또 법정에서 위증을 합니다. 위증을 해요. 근데 그날 아무런 계획에도 없는 사람을 이 변호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증인으로.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증인을 세우고 이자가 위증을 하는 거예요. 위증.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위증을 하니까, 판사님, 이 피해자도 발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증인은 뭐 자격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검사한테도 물어봐요. 내가 그 다른 재판에서 보니까 이 증인을 세우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괜찮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도리어 그런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상황을 보면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을 해달라. 절차적 위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영섭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소장을 제출을 해버린 거죠. 세게 나간 거죠. 결국에는 그 재판이 유죄가 나왔으니 망정이죠. 만약에 그게 그때 그자가 무죄가 나왔으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증죄로.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펼쳐질 뻔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재판 감시 틈만 나면은 법정에 좀 나가야 돼. 그 굉장히 큰 공부가 돼요. 그래서 부정재판 감시 그리고 부정수사 감시 이런 부정재판 감시단, 부정수사 감시단이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물결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